자, 방송인 강용석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흘 전에 이 조모 씨, 남편 조모 씨가 강용석 씨와 아내의 불륜을 입증할 사진이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저희가 뉴스톱10에서 단독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보니까, 강용석 씨가 그 전에, 소가 취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 취하서를 누군가 제출했는데, 이 소 취하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또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자, 일단 당사자만이 소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남편 조모 씨가 강용석 씨를 상대로 한 건데 내 아내랑 바람을 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라. 네. 근데 이 소송 취하를 했는데 소송 취하 당사자 그 남편이 아니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당사자, 그 남편이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 즉 변호사가 대리해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안에는 만약에 그렇게 소취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한다면 강용석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이미 종결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원고인 그 남편이 실제로 그 남편의 의사에 따라서 소취하서가 제출된 게 아니다라고 보아서 소취하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통상 변호사 명의로 오는데 네. 본인 명의로 오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 확인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네, 그랬더니 우린 낸 적 없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소취하 경위서라는 것을 이제 그 남편 측 원고 측 변호사가 이제 그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소취하를 한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본 결과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결국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강용석 씨가 사실 27일에 이 소취하서가 접수가 됐는데 네. 강용석 씨 측에서는 24일에 이미 소가 취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강용석 씨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모 씨 측에서는 합의나 소취와 관련해 유의미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취하는 제3자가 했다. 네. 몰래 위조해서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 남편인 조모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강용석 전 의원 측에서 소취하서를 내기 전에 소취하가 될 겁니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 가능성은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소취하 될 것인지 정말 뭐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예측을 했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측을요? 또는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고 사건 진행 내막을 알 수 있는 또는 알 것으로 보이는 누군가로부터 소취할 것입니다. 소취가 될 것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어서 그렇게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다. 근데 실제로는 소취하를 할 의사가 없었고 누군가 문서를 위조해서 낸 건데 그 문서를 위조한 사람한테 들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조모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강용석 전 의원 측에서 소취하가 되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3자가 소취하가 되도록 한 다음에 그걸 강용석 전 의원 측에 알렸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누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그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소취하 누가 했는지 법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네,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가 아니고 또한 그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 그 소속된 그런 그 사무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냈다고 한다면 누가 제출했는지를 법원 그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주민번호 쓰게 하고요. 그 가지고 왔던 그 신분증까지 대조해서 이 사람이 내는 거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를 받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 누가 와서 그 해당 소취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이미 법원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네. 또한 그 해당 서류를 접수한 그런 공무원도 굉장히 좀 이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와서 냈는지는 대충 성별, 연령, 인상 차이 등등은 충분히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소취하서를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소취하서를 내려면 필요한 게 뭔지가 궁금해요. 네네. 예를 들어 도장이 필요할 테고 인감증명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본인이 제출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본인 소취하서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제출한 게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또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그 신원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서류들이 제출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소취하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등의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누가 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밝혀졌을 경우에 누군가가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면 그 소송 당사자 중에서 네. 아무래도 이게 밝혀지기 전에 어떤 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진상을 파헤치게 된다면은 글쎄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이 의혹 저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지금 소치와 도대체 강영석 변호사가 어떻게 3일 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까? 협의가 없었다고 아까 조모 씨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지금까지 의혹을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 의혹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 고소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동안 고소 뭐 보통 많이 한 분이 아닌데 지금 본인 명예가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건 도dom함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자기는 절대 이분과 절대 사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남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의 명예가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고소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고소라는 게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강용석 전 의원이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추궁하는 게 약간 무리스러운 면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고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왜 이번엔 고소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엄격히 보자면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나에 대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명예훼손이라서 고소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소송 행위를 통해서 소제기를 하고 그것이 이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 조모 씨가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를 섣불리 고소한다면 오히려 강용석 전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의무가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또 시선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고소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번에 왜 안 하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분석이 맞는지는 소송 진행이 좀 더 진행되어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문서 어쨌든 누군가 제3자가 위조를 했잖아요. 그게 누군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사문서 위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거는 누군가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인지 자체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전제를 해야겠죠. 이번에 그 소취하서가 남편 측에서 조모 씨 측에서 정말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편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를 했고 또 위조한 그런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행사를 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법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형사처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조모 씨 측이나 누군가가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얼마든지 형사처벌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법원의 그런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잘못되도록 이렇게 시도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아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정말 용서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자, 과거 강영석 씨가 지금 방송에서 뭐 여러 가족들도 많이 나와서 방송에서 등장을 하고 하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황수연 기자 뭐 이혼 위기를 겪었다 이런 얘기도 직접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하자? 네, 예. 일을 저지르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저지를 하며 내 변호사 사무실로 이혼 서류를 신청했다. 본인 변호사 사무실로. 네. 예, 뭐 이런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요. 예.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인데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영석 씨 국회의원까지 지냈고 방송가에서 또 인기가 아주 높죠. 그러고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이 불륜 의혹에 지금 아직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방송에서 공자왈 맹자왈 계속하겠다. 우리 가정은 또 문제없다. 또 이렇게 행복한 척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청자 의견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시사 프로에 나와서 남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 정말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